듣긴 뭘 들어? 저 영상이 가짜야? 네 배에서 튀어나온 저 고무덩어리도 가짜냐고. 날 속여? 감히 내 핏줄을 가지고 사기를 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엄마가 시킨 거야. 임신했다고 해야 결혼할 수 있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하기 싫었단 말이야. 그 비겁한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진세훈은 기가 차다는 듯 허탈한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주영채를 짐승처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 바닥을 뒹구는 것은 차가운 실리콘 덩어리와 발가벗겨진 탐욕뿐이었습니다. 파멸의 시작, 친밀한 리플리,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다. 좋아요, 구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정원은 갤러리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독고 차기범, 생전 상습 가정폭력 의혹, 딸 차정원도 공범인가?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이미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공난숙과 진태석은 죽은 사람의 명예마저 부관참시하며 정원을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쥐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빨대를 천천히 씹어 짓눌렀습니다. 슬픔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 남은 것은 서늘하게 식어버린 사례뿐이었습니다. 정원은 핸드백에서 콤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독히도 담담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정원은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을 입술에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건양그룹 본가 한혜라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혜라의 서재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탁자 위에 놓인 신문들을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었고 남편 진태석은 교묘하게 헤라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당당하게 들어와 헤라의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한혜라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쥐 죽은 듯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니? 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헤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호랑이 굴? 글쎄요. 지금 부회장님 꼴을 보니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 신세 같은데. 뭐라고? 이 건방진게. 화내실 시간 없으실 텐데요. 진태석 회장, 이번 주 내로 꼬리 자르기 들어갈 겁니다. 비자금 횡령 혐의, 전부 한혜라, 부회장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작업, 이미 법무팀에서 시나리오 끝냈다던데요. 헤라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원의 말은 헤라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함부로 짓거리지 마. 모르셨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남편이라 믿고 싶으셨나? 당신이 건양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도 진태석한테 당신은 그저 쓰다 버릴 방패막이일 뿐이에요. 25년 전 내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었듯이 이번엔 당신 차례라고요. 정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헤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닥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내가 건양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현실을 직시해요, 한혜라 씨. 당신이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공난숙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겁니다. 주영채를 앞세워서 정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헤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년이 와서 비웃으면 뭐가 달라져? 정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헤라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살고 싶죠? 그 부회장 자리. 공난숙한테 뺏기기 싫잖아. 그럼 나랑 손잡아요. 너랑? 내가 미쳤니? 널 어떻게 믿고? 믿지 마세요. 나도 당신 안 믿으니까. 우린 서로 철저하게 이용만 하면 돼요. 당신은 건양을 지키고 난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태석을 부순다. 이해관계가 완벽하지 않나요? 헤라는 정원의 눈에서 타오르는 섬뜩한 도끼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으면서도 훨씬 더 위험하고 치밀해 보였습니다. 헤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네가 가진 패가 뭔데? 빈손으로 와서 거래하자고 하진 않을 테고. 정원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헤라의 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주영채 뱃속의 아이. 가짜라면요? 순간 헤라의 라이터 불꽃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맹수처럼 정원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주영채가 임신했다는 그 건향의 후계자. 가짜라고요? 내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아주 화려하고 처참하게. 서재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헤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영채의 임신은 헤라를 가장 옥죄는 족쇄였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면 판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내 말을 어떻게 믿어? 증거는 내가 만들어요. 부회장님은 무대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주영채가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 날개 없이 추락할 수 있게요. 헤라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정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실패하면 그 모든 책임은 네가 뒤집어 쓰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고. 당연하죠. 꼬리 자르기 부회장님 전공이시잖아요. 정원은 비꼬듯 대답하며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준비하세요. 건양, 패션, 자선, 갈라쇼. 그날이 주영채의 장례식이 될 테니까. 문이 닫히고 헤라는 탁자 위에 놓인 공난숙의 사진을 지시겨버렸습니다. 비틀린 두 여자의 위험한 동맹이 건양의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하네라의 집무실, 그 거대한 공간에는 기묘한 항복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가 들이닥쳤을 때 헤라는 평소의 꼿꼿함을 버리고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지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건양 패션 자선 갈라쇼의 큐시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붉은 여우털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와 헤라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부회장님. 안색이 왜 이러세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네. 헤라는 쓴 입맛을 다시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겼어. 인정하지. 뭐라고요? 지금 내 귀가 잘못된 건 아니죠? 당신 말대로 세훈이 차기 회장 만들려면 내 힘만으론 부족해. 당신의 자금력, 그리고 건양의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헤라는 큐시트를 주영채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주영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선 갈라쇼? 건양그룹에서 1년에 딱 한 번 전 세계 VIP들을 초청해서 여는 가장 큰 행사야. 이번 쇼의 메인 호스트. 영채 네가 맡아줬으면 해. 순간 주영채와 공난숙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헤라가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를 며느리에게, 그것도 그렇게 미워하던 주영채에게 넘기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난숙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헤라를 쏘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꿍꿍이가 뭐예요? 헤라는 짐짓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진태석 회장한테 팽당할 위기인데 살 길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영채가 이 무대에서 임신한 몸으로 완벽하게 호스트 역할을 해낸다면 주주들도 세훈이와 영채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영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영채의 목덜미를 노리는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힘들겠지. 임신 초기라 몸도 무거울 텐데. 하지만 네가 해낸다면 자기 부회장 자리는 세훈이에게 힘이 실릴 거야. 우리 며느리 할 수 있지. 주영채는 임신이라는 단어에 흠칫했지만 곧바로 도취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환호하는 군중, 그리고 건양의 안주인 자리, 그녀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자극하는 미끼였습니다. 영채는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렇게 부탁하신다면야. 제가 해볼게요. 건양의 얼굴이 되는 거 저한텐 식은 죽먹기니까요. 공난숙 역시 헤라의 굴복에 취해 의심을 거두고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하하하, 진작 그러셨어야죠. 우리 영채가 무대에 서면 건양 주가가 천장을 뚫을 겁니다. 사돈, 이번엔 선택 잘하셨어. 두 모녀가 승리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상상을 하며 집무실을 나가는 동안 헤라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닫힌 문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 며칠 뒤 갈라쇼가 열릴 대연회장.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이 설치되고 있는 어수선한 현장 구석에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스태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이어지는 바닥 카펫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가장 화려하게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바로 그 지점. 정원은 품에서 펜치를 꺼내 바닥 조명을 고정하는 핀 하나의 나사를 미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하이힐 굽이 스치기만 해도 중심을 잃고 엉킬 수밖에 없는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조명팀 큐사인 맞출 때 핀 조명 3초 늦게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주인공이 당황해서 발을 헛디디는 연출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정원은 무전기에 대고 능숙하게 거짓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 주영채가 넘어지며 배를 감싸 쥐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 네가 그토록 원하던 관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부어 줄게. 정원은 무대 뒤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리허설을 위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서는 주영채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보다 더 눈부신 것은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였습니다. 건양호텔 그랜드 볼룸은 건양 패션 자선, 갈라쇼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과 정재계 VIP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사람들의 기대에 찬웅성거림이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VIP석 한가운데 공난숙은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진세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진태석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 어둠이 내려앉은 조명 조정실. 차정원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무대 위를 비추는 모니터 화면을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디오 믹서의 볼륨 페이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뒤에서 한혜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관객은 만석이고 주인공도 입장 준비 끝났으니 이제 커튼만 올리면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 타이밍이 생명이야. 걱정 마세요. 주영채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밤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건양그룹의 새로운 미래이자 고귀한 생명을 품은 아름다운 뮤즈, 주영채님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무대 중앙에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실크드레스를 입은 주영채가 런웨이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는 그녀의 살짝 부른 배를 우아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주영채는 황홀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습한 대로 가련하고도 자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곧 태어날 우리 아기 아름이와 함께 서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객석에서 감탄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세우는 벅찬 표정으로 박수를 쳤고 공난숙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주영채는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혜라 부회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작은 생명의 힘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거짓없는 진실과 사랑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짓없는 진실이라 조정실에 있던 차정원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오디오 믹서의 채널 3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치익! 갑자기 행사장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이게 무슨 소리야? 주영채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무대 뒤편의 초대형 LED 스크린에 준비된 자선 홍보 영상 대신 검은 화면의 오디오 파형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전파를 타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경박한 목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아, 엄마. 이거 실리콘 패드 너무 답답해. 땀 차서 미치겠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난숙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좀 참아. 기집애야. 진태석 회장이 내 배만 보고 있는데 어쩌라고? 너 건양 안주인 안 될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배가 안 나오는데 임신부 옷 입는 것도 한계가 있지. 세훈 씨가 초음파 사진 보자고 할 때마다 심장 떨려 죽겠어. 내가 산부인과 원장 다 매수해놨다니까. 그러네. 그냥 닥치고 몇 달만 버텨. 적당한 때 봐서. 계단에서 구르든 스트레스 핑계를 대든 해서 유산했다고 뻥치고 넘어가면 그만이야. 유산쇼? 하, 역시 우리 엄마 머리는 못 당해. 알았어. 그럼 나 이번 갈라쇼까지만 참는다. 끝나면 바로 명품관 가서 가방 하나 사줘. 스트레스 비용으로. 녹음 종료. 정적은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무대 앞으로 쇄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쉴 새 없이 터지며 주영채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주영채 씨, 방금 그 녹음 내용 사실입니까? 임신이 가짜라는 겁니까? 대국민 사기극입니까? 유산쇼를 계획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영채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구야? 당장 끄라고. VIP석의 공난숙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방송 당장 중단해.
저거 다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니 뭐니 많잖아. 우리 영채 모함하려고 누가 꾸민 짓이라고. 공난숙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의심의 눈초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처참한 것은 진세훈이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대 위의 주영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배신감과 충격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채야, 아니지? 저거 내 목소리 아니지? 우리 아름이 있는 거지. 세훈이 비틀거리며 무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영채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훈 씨, 오해예요. 나 진짜 임신. 그때 조정실의 헤라가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방송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명팀, 핀조명 큐. 무대 위, 주영채의 머리 위로 강렬한 핀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빛에 주영채는 비틀거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배로 집중되었습니다.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차정원은 팔짱을 낀 채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쇼를 보여줘. 내 그 거짓된 배가 얼마나 가벼운지. 꺼! 저거 당장 끄라고! 아니야. 저거 내 목소리 아니라고. 주영채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그녀와 공난숙의 추악한 모의가 담긴 음성 파형이 붉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온몸으로 막으려는 듯 양팔을 허우적거렸지만 전 국민에게 송출되는 생방송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채야, 거기서 해명해. 저게 무슨 소리야? 무대 아래에서 진세훈이 시뻘개진 눈으로 고함을 치며 난간을 넘어오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느라 몸싸움이 벌어졌고 객석의 VIP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영채의 시선이 갈 곳을 잃고 헤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마치 총구처럼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여길 벗어나야 해. 영채는 본능적으로 무대 뒤편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화려하지만 거추장스러운 머메이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하이힐을 신은 발로 위태롭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굽이 바닥에 고정된 핀 조명 전선을 밟았습니다. 차정원이 리허설 때 펜치로 교묘하게 풀어놓았던 바로 그 느슨한 전선이었습니다. 투둑. 전선에 걸린 굽이 부러지며 영채의 중심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주영채의 몸이 슬로우 모션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으려 팔을 뻗었지만 타이트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급격한 동작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익!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옆구리부터 허벅지 라인까지 드레스의 옆선이 시원하게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우아하게 불러있어야 할 임산부의 배가 드레스 밖으로 툭 튀어나와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색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배 패드였습니다. 패드가 떨어져 나간 주영채의 배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0.1초의 정적,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파바바바바박, 찍어, 배 찍어, 가짜야, 임신 아니야, 특종이다, 건양그룹 대국민 사기극, 배가 떨어졌어. 기자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무대 위로 줌을 당겼습니다. 눈부신 플래시 세례가 넘어진 주영채와 바닥의 뒹구는
실리콘 배를 번갈아 비췄습니다. 주영채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납작한 배를 가리려 애썼습니다. 안 돼. 찍지 마. 찍지 마. 이거 아니야. 나 임신했어. 했다고. 그녀는 악을 쓰며 바닥에 떨어진 실리콘 패드를 주워 다시 배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실리콘 덩어리는 미끄덩거리며 그녀의 손을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몸부림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어 생중계되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진세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하. 저게 뭐야? 그의 입에서 허탈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어루만지며 태담을 들려주었던 아내의 배가 차가운 고무덩어리였다니. 세훈은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주영채,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객석의 공난숙은 사색이 되어 경호원들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성난 주주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년, 내 주식 물어내. 임신? 후계자? 다 거짓말이었어?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크라운 캐피털 공난숙이야.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비명과 욕설, 셔터 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평온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 차정원은 팔짱을 낀 채 바닥을 기며 배를 가리는 주영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차가운 호선을 그렸습니다. 어때, 주영채? 네가 그토록 원하던 스포트라이트 원 없이 받게 해줬잖아? 정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처참하게 망가진 주영채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고편이야. 본편은 시작도 안 했어.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 카메라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는 주영채를 잔혹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터뜨리는 플래시가 번개처럼 장렬할 때마다 지시겨진 주영채의 마스카라와 흉하게 드러난 납작한 배가 그로테스크한 명화를 그려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무대로 난입해 기자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진세훈이 그 벽을 뚫고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졌고 평소의 귀공자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주영채의 멱살을 틀어쥐고 단숨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해. 닥치고 내 눈 보고 말해. 이게 다 뭐야? 아름이는, 내 아이는 어디 갔어? 진세훈의 고함 소리가 찢어진 마이크 잡음을 뚫고 행사장 천장을 때렸습니다. 주영채는 질식할 듯 챕챕거리며 세훈의 손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세훈 씨,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저 영상이 가짜야? 내 배에서 튀어나온 저 고무덩어리도 가짜냐고. 날 속여? 감히 내 핏줄을 가지고 사기를 쳐? 세훈은 주영채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영채가 나뒹굴었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세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시킨 거야. 임신했다고 해야 결혼할 수 있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하기 싫었단 말이야. 그 비겁한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세훈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영채가 매달린 다리를 거칠게 빼냈습니다. 엄마가 시켜? 넌 자존심도 없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랑 네 어미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내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 거라고. 세훈이 바닥에 뒹구는 실리콘 패드를 집어들어 영채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물컹한 소리를 내며 패드가 영채의 뺨을 때리고 떨어졌습니다.
영채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고 객석에서는 야유와 조소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VIP석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이미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빠져나갔고 홀로 남겨진 공난숙은 성난 주주들과 기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공 회장님, 크라운 캐피털 자금난 때문에 건양과 혼사를 서둘렀다는 게 사실입니까? 임신 사기극 주도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놔.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다 고소할 거야. 공난숙이 붉은 립스틱이 번진 입술로 악을 썼지만 누군가 던진 물병이 그녀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악! 천하의 공난숙이 이마를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여우털 코트는 누군가가 쏟은 와인으로 붉게 얼룩져 마치 피를 뒤집어 쓴 짐승의 가죽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지옥도를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 난간, 조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정원과 한혜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혜라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래층의 난장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전율과 공포가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참하구나. 건양 역사상 최악의 쇼야. 진태석 회장 얼굴이 흑빛이 되어 나가는 걸 봤어? 정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헤라의 말에 대꾸했습니다. 최악의 쇼라니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죠. 관객들이 저렇게 열광하는데 주영채,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다. 네가 깔아놓은 판이라지만 정말 지독하구나. 헤라의 말에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원의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정하세요? 당신이 버린 친딸은 2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는데 가짜 며느리가 망신 좀 당한 게 불쌍한가 보죠? 헤라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그래. 네가 나한테도 저럴까 봐. 현명하시네요. 공포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부회장님은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약속했잖아요. 당신은 건양을 지키고 난 진태석을 부순다고. 정원은 샴페인 잔을 헤라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아래층의 비명 소리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건배할까요? 당신의 화려한 복귀와 공난숙의 추락을 위하여.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독한 샴페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차정원이 자신이 낳았으나 버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위하여. 하지만 잊지 마. 진태석은 쉬운 상대가 아니야. 공난숙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가 끝난 건 아니라고. 알아요. 공난숙은 에피타이저일 뿐이니까. 정원은 다시 시선을 무대 아래로 돌렸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주영채와 악을 쓰는 공난숙, 그리고 절망하는 진세운, 그 파멸의 풍경을 감상하며 정원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메인 요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당신 남편의 목줄을 끊을 진짜 사냥을. 진태석 회장의 집무실. 육중한 마옥간이. 책상 위에는 공난숙이 던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크라운 캐피털의 여제라 불리던 공난숙은 이제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으로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들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 나 이대로 안 죽어. 혼자선 절대 안 죽는다고. 당신이 주상철 죽이라고 사주한 증거, 내 금고 안에 있는 거 잊었어? 건양그룹 회장이 살인 교사범이라는 거 세상에 터뜨려줘. 공난숙의 악에 바친 협박에도 진태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가를 피우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난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 대표 추하군. 그깟 녹음 파일? 마음대로 해봐. 이미 자네 금고는 우리 보안팀이 털어간 지 오래야. 빈 껍데기만 남은 주제에 어디서 협박질이야? 뭐라고? 난숙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태석은 비서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치워! 내 집무실에 쓰레기 냄새가 배겠어.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의 양쪽 문이 활짝 열리며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통기타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이 평생을 아꼈던,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유품이었습니다. 한혜라가 놀란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아, 네가 여길 왜? 그 기타는 또 뭐니? 정원은 대답 없이 뚜벅뚜벅 걸어와 진태석의 책상 위에 기타 케이스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이 공난숙 금고는 털었을지 몰라도 가난한 살인자의 유품까지는 뒤져볼 생각을 못하셨나 봐요. 진태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빠, 차기범 씨가 죽기 직전까지 이 기타를 왜 그렇게 끌어안고 다녔는지 아세요? 단순히 음악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안에 당신의 목줄을 진짜가 들어있었으니까. 정원은 기타의 사운드홀 안쪽, 나무 지지대 사이에 교묘하게 붙어있던 초소형 녹음기를 떼어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진태석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거 당장 빼서. 진태석이 고함을 질렀지만 정원은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재생, 처리해. 주상철 그놈 말이 너무 많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위장해서 보내버리고 뒤처리는 그 멍청한 인부 차기범한테 뒤집어 씌워.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입막음 비용이나 넉넉히 쥐어주면 그만이니까. 진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 그 잔혹했던 날의 명령이 생생하게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공난숙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 막았고 한혜라는 비틀거리며 진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기범 씨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당신이 파멸시킨 거였어? 진태석은 사색이 되어 정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정원은 한 걸음 물러나며 녹음기를 헤라 쪽으로 던졌습니다. 받아요. 얼떨결에 녹음기를 받아든 헤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원은 헤라에게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요. 한혜라 부회장님, 이걸 세상에 터뜨리면 당신 남편은 살인교사 혐의로 감옥에 가고 건양그룹은 공중분해될 거예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찬란한 성이 잿더미가 되는 거죠. 정원은 헤라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당신 손으로 무너뜨릴래요? 아니면 나한테 넘길래요? 뭐? 진태석을 버려요. 그리고 건양의 모든 경영권 나한테 넘기세요. 그럼 이 녹음 파일 영원히 묻어줄게.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껍데기뿐인 명예는 살려주겠다고. 헤라는 숨을 헐떡이며 남편 진태석과 눈앞의 차정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태석은 헤라야, 그거 내놔.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정원은 악마처럼 매혹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자 자신의 업보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업가였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절규하는 진태석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게 녹음기를 꽉 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각서, 가져와. 경영권 양도 각서. 진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헤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정원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헤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머니. 이제 건양의 주인은 접니다. 정원은 아버지의 기타를 다시 어깨에 댔습니다. 25년 만에 비로소 기타의 선율 대신 진실의 심판이 울려 퍼진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건양그룹의 마천루가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고 차정원은 그 새로운 주인이 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